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오늘 의상이 평소와 좀 달라요. 뭐 입고 있는 거예요? 느낌 딱 오지 않으세요? 뭐예요? 그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그때의 그 감동 해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감동이 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시력이 남아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몸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도 실시간으로 그 감동의 순간을 보면서 네. 제 정말 자심실도 콩닥콩닥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랑 저 조끼랑 무슨 상관이에요? 힌트는 저기 황소. 그 왜 황희찬 선수가 그 포르투갈전에서 딱 골 넣고 세레머니 딱 할 때 이거 딱 우통 벗으면서 이거 입고 있었잖아요. 아니 김 과장님, 예. 그게 뭔지는 알고 따라하시는 거죠? 그 뭐긴 뭐예요? 그 이 안에 흥민이 있다? 아니 우리 김 과장님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요. 이게 황희찬 선수의 몸 상태를 알려주는 웨어러블 조끼였잖아요. 아니 이게 몸 상태를 알려준다고요?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는 시계나 안경, 옷, 헬멧, 여기에 슈트까지 여러 곳에 접목돼서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함을 주는 웨어러블의 무궁무진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는 공경철이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그리고 무선 이어폰까지 이 세 가지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다면 시대 진화를 앞당기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는데요. 두 분 어떠세요? 저는 사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셋 다 가지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과장님은요? 저는 아직도 줄 이어폰 쓰고요. 아날로그 시계 쓰고 스마트폰만 쓰고 있는데 좀 민망하네. 이 승진 경쟁에서 밀리는 건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 웨어러블 조끼 실제 운동 선수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이 딱 입고 나서 네. 막 댓글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과연 저건 뭘까? 네. 뭐 잘못 입은 거 아니냐? 뭐 네.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심박이나 뭐 호흡수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보를 추출을 해서 뭐 산소 포화도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가 얼마나 지쳤는지 네. 아니면 뭐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선수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포지션을 바꿀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요즘은 딱 축구 보고 다 끝날 때 이렇게 이게 크레딧이 올라가는 걸 보면 예. 선수마다 오늘 몇 킬로를 뛰었는지가 떠요. 맞아요. 그게 예전에는 없었던 정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오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요, 이런 웨어러블이 운동선수 같은 특정인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워치라든지 무선 이어폰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웨어러블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건지 경계가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호하죠. 그렇죠. 애매하기도 하고. 대표님, 그건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웨어러블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번역하면 뭐 입을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정보통신 IT 기기를 우리 사람의 뭐 신체, 뭐 손목, 팔목, 뭐 발, 뭐 머리, 허리 등등하고 접목을 시켜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 이거를 통틀어서 웨어러블이라고 한답니다. 설명 잘하셨네요. 엄지척을 딱 해주셨네. 예.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범위가 다양하고요. 뭐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 아니면 우리가 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웨어러블 범주 안에 들어오거든요. 뭐 최근에는 굳이 우리가 입고 있지 않아도 사람의 몸에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정보를 취득하는 많은 것들을 다 웨어러블의 범주에 넣고 있기도 하고요. 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이 안에 이미 굉장히 많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미 다
다 앞서 계시는 겁니다. 네. 공 교수님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한 문장으로 웨어러블은 unbelievable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왜 영화 아이언맨 기억나시죠? 너무 좋아요. 거기서 보면은 딱 토니 스타크가 헤이 자비스 딱 외치면 바로 슈가 쭉 와가지고 딱 입잖아요. 아이언맨이 착용하는 이 슈트가 바로 이 웨어러블 슈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이 현실에도 있다면 혹시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영화는 영화일 뿐 아무리 그래도 아이언맨 슈트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슈트 같은 거 딱 입고 아무리 무거운 게 있어도 가뿐히 들어올리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오, 누가 뒤에서 같이 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오, 되게 편하네. 딱, 얼마 딱, 절도 있어, 딱, 이렇게. 교수님 그런데요.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말은 좀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분야거든요. 참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제가 이제 잘 못 알아들으신다 그러면 항상 아이언맨입니다. 라고 하면 얘기가 굉장히 간단해지는데요. 네. 사실 영화에서 보신 그런 많은 기술들을 현실화시키는 뭐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상상하시는 그런 구성 요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로봇이고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하나의 로봇인데 이게 웨어러블 로봇이다 보니까 로봇이 로봇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주인공은 토니 스타크지 아이언맨 슈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로봇이 기존에 있던 다른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로봇하고 다른 점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이제 파생 기술과 뭐 많은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이라는 거는 이게 나라마다 좀 정의가 다르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닮은 로봇만 로봇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태가 있지 않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만 봐도 로봇이라고 부르고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무언가면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 중간에 어딘가 있는데 사실 웨어러블 로봇이 과연 그러면 로봇이냐? 라고 하는 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재밌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로봇은 사람을 정말 잘 따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자율성을 가지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보조 장치가 되는 것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라마다 웨어러블 로봇을 발전시키지 않는 나라는 없고 굉장히 아주 핫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웨어러블도 로봇인가에 대한 질문은 논쟁거리가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웨어러블이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전에 로봇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이 없고. 감정이 없고 네. 그리고 뭐 아이언, 철, 공경철 뭐 이런 철로 만들어져. 예, 그런 느낌들.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조건을 이제 필수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물리적인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뭐 스스로의 상황과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적인 어떤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뭔가를 하지를 않죠. 이 웨어러블 로봇이 어떤 동작을 할지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의가 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저 웨어러블 로봇은 정말 로봇인가? 아닌가?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로봇은 로봇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터 또는 뭐 여러 가지의 구동기가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센서가 들어가 있죠. 비록 자율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행동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사람의 동작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보조력, 힘에 기반해서는 뭔가를 계속 자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은 로봇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어떤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게 약간은 논쟁이 있다가 이제 모든
이 논란을 종식시킨 거는 아이언맨 영화였고요. 아이언맨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예. 웨어러블 로봇을 빼놓고는 로봇 업계를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맨 처음에는 좀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웨어러블 로봇이 실제로 어느 곳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일단 웨어러블 로봇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누구나 모두의 일상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연구하는 모토거든요. 네. 근데 뭐 신체적 약화로 인해서 또는 장애로 인해서 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력의 레벨을 못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그 부족함을 더해줄 수 있는데 주로 의료, 재활, 아니면 노인분들의 어떤 일상생활 보조 뭐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인체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남들보다 빨리 뛰고 멀리 가고 높이 뛰고 뭐 지구력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드는 또 웨어러블 로봇이 있거든요. 주로 뭐 스포츠용이나 뭐 국방용이나 뭐 레저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분이 되는군요. 교수님, 최근 들어서 교수님이 개발하고 계신 웨어러블 로봇이 산업, 의료, 뭐 증강현실 등등 정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웨어러블 기술의 시작은 언제였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모든 기술은 두 가지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수요자의 수요가 있거나 네. 아니면 정말 호기심이 넘치거나. 근데 웨어러블 로봇은 딱 그 접점에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처음 세상에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등장했던 게 일본의 이제 와세다 대학교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1970년도인데 웨어러블 로봇의 시초는 그보다 무려 10여 년 앞선 1965년쯤에 미국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만든 하디맨이라는 로봇입니다. 하디맨. 네. 그래서 그때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볍고 이동성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정말 사람의 근력을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컨셉 정도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로봇에는 어떤 창세기 같은 하나의 바이블을 딱 열었을 때 하디맨이 이렇게 딱 있는 사진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정말 역사적인 그런 로봇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 감이 올랑말랑 하거든요. 교수님 말씀만 들어서는 뭔가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박 대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사람과 온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의 이제 클래스의 차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과장님 뭐 눈앞에 직접 본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아이고, 나 진짜 이런 멘트들 정말 왠지 화난다 정말. 에? 내가 누굽니까?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 과장 아닙니까? 새해에도 어김없이 열심히 일하는 김 과장. 쌓여가는 업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 날들. 그래, 결심했어. 새해에는 새롭게 살아보는 거야. 오늘은 말이죠, 오로지 저만을 위한 출장을 떠나봤습니다. 드디어 왔구만. 여기가 거기 맞죠? 네? 여기 오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서요. 그런 거라면 잘 찾아오셨어요. 김 과장님께 딱 맞는 슈트를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 수트핏이면 마음에 드시니까? 죄송한데 이 슈트 아니에요. 그래요? 나 그 뭐야 지금 스티피이셨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찾은 이곳은요, 사람의 신체적 능력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저 김 과장을 위한 웨어러블도 있을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일단 김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글쎄요, 제가 그때 서해안 갯벌 딱 가가지고요, 거기만 갯벌을 딱 끼어다니면서 그 보이지도 않는 블루카본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말이죠, 이 야밤에 한밤중에
그 사람이 다니지만 인적이 없는 그 멧돼지 막 출몰할 것 같은 그런 그 산을 막 제가 막 기어 올라갔다니까요. 한마디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제가 또 말이죠.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북쪽 갔다가 남쪽 갔다가 하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니까 길동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한다니까요. 이동량도 많으시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막 허리도 좀 안 좋아요. 지금 무거운 거 들 때 진짜 우리 김 죽겠어요. 과장님 많이 힘들었나 보네. 아밤에 말이죠. 그 사람들 다니지도 않은 그 인적이 아예 없는 그 산길을 막 그냥 아, 그거라면 김 과장님께 딱 맞는 슈트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 이거 뭐요? 이게 수트라고요? 이게 바로 김 과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줄 맞춤 웨어러블. 과연 어떤 도움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아니 어떻게? 무동력 장치예요. 탄성체를 이용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웨어러블 슈트입니다. 뭐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럼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잠깐만. 입으로 가기 전에 제가 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요즘 바쁘다 현대 사회에서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그냥 슉슉슉슉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저도 거기에 맞춰서 착착착착 이렇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스피드가 생명인 직업이라고요. 그럼 입기 전에 23과 8, 이 웨어러블 슈트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과장남이거든요. 제가 뭐 그 의미를 모를까 봐요. 나이 제한인 것 같은데 맥시멈 23, 미니멈 8살. 그러면 저도 옷 입어요. 그래요? 23은 입을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8초는 벗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시작! 그래서 직접 입어봤습니다. 과연 21초? 생각보다 쉬운데요? 자, 그럼 이번에 벗어볼게요. 벗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8초. 매우 간편하죠? 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데요. 편한데? 이 정도만 검증하면 과장남이 아니죠? 근데 이거 뭐 해가지고 뭐 제대로 힘이나 쓰겠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에? 갑자기? 저 원래 저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지?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들어보라는 거죠? 근데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오. 제가 진짜 이거 지금 들 때 있잖아요. 누가 뒤에서 같이 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오, 되게 편하네. 이 슈트를 통해서 안에 탄성체에는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제 정교하게 설계된 캡 롤러가 들어 있어요. 이 캡 롤러에 의해서 이 고관절의 각도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조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웨어러블 착용 전과 후의 근육 사용량의 변화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웨어러블에 내장된 스프링의 탄성력이 신체의 근육과 관절을 돕는데요. 덕분에 착용 전보다 근육 사용량이 약 30%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량물을 들기 위해서 로봇공학과 그리고 인체공학이 이렇게 합해져서 융합해서 만들어진 슈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허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에 무리가 오기 쉬운 농업과 산업 현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모두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글쎄,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아닐 것 같은데 어디예요? 100% 국내 기술로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요? 이게 그러면 K 기술이네, K 기술. 와, 대단한데요? 잠깐만, 그러면 혹시 그런 거 있나? 춤 잘 추는 로봇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나요? 그럼 한번 있는지 찾으러 가보실까요?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가시죠. 여기군요. 와,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렇죠. 이 각기 다른 생활 환경과 신체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류의 다양화는 필수입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슈트였습니다. 이게 방금 입어봤던 거랑 뭐가 좀 다른 거예요?
네, 방금 입어보셨던 슈트는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허리 힘만 보조해주는 방식인 거고, 이제 여기에 있는 슈트들은 모두 하반신 마비 장애인분들이 일어나서 걷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관절들을 이제 구동시킬 수 있게 나온 동력 로봇입니다. 인간의 균형 감각을 본떠 로봇이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웨어러블은요, 혼자 걷고 설 수 없는 이들을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돕는데요.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외부 요인을 자동으로 관측하고 제어하는 기술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쓴다는 그 자체에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 일어서면서 주저앉거나 그런 쓴 상태에서 주저앉으면은 그런 두려움이 좀 컸는데 한 발, 두 발 이렇게 걸으면서 로봇하고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는 이 로봇을 믿게 되고 보시기에는 상당히 무겁고 불편해 보이지만은 이게 바닥에 짚어줄 정도의 힘만 어느 정도 균형만 잡아주면 로봇 자체의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어가지고 크게 무리 걷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모터 역할의 구동기에 있는데요. 이 로봇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구동기는 발전을 거듭해서 무게는 가벼워지고 보조력은 강해졌습니다. 지금 선생님 보니까 이 구동기가 만들어진 연도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진보를 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K로봇 아닐까요? 이야, 막 차오른다, 차올라. 자, 선생님, 어쨌든 오늘 웨어러블 슈트 이 로봇 잘 구경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춤 잘 추는 말 그대로 댄싱 머신 로봇. 그게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그럼 잠깐만 일단 춤 좀 보세요. 잘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춤 보여주신다면서요? 지금 그게 춤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 딱 절도 있어. 딱 이렇게. 죄송합니다. 춤 못 추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구해줄 로봇은 어디 없는 건가요? 네? 우리 김 과장이 춤꾼이 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공 교수님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어렵죠? 제가 그렇게 한숨을 깊게 아니, 쉬시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도전적인 연구 과제를 만났었는데 네. 그중에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10년 정도 더 연구하면 예.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민망하네요. 예. 공 교수님이 개발하신 웨어러블 로봇이 세상에 알려진 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이베슬론 대회였습니다. 저도 2020년에 있었던 사이베슬론 세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그 영광의 순간을 뉴스로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여서 좀 눈이 많이 갔거든요. 교수님께서 만든 웨어러블 로봇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만든 로봇은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인분들, 완전 마비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고를 당하셔서 이 다리를 움직이실 수도 없고 느끼실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을 다시 일으켜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션을 했어요. 앉기, 서기, 그다음에 징검다리를 건너고 좁은 길을 통과를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대회였는데 저희는 그 대회에서 워크온 슈트라는 로봇을 이제 소개를 했고 저희 이제 선수께서 저희 로봇을 착용을 하시고 그분은 당연히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시고요. 네. 근데 그분이 로봇을 착용을 하고 이제 모든 미션을 다 성공을 하면서 가장 빨리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요. 세계 랭킹 1등을 차지를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워크온 슈트는 저희가 세계 랭킹 1등을 차지했다는 거 말고도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무게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한 25kg 정도의 무게가 나가기는 하지만 사실 중심이 굉장히 잘 맞고 로봇 자체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실제 착용하신 분이 어떤 지팡이 같은 거를 땅에 짚지 않아도 네, 한 네. 1분 이상은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균형이 아주 잘 맞는 그리고 로봇이고요. 뭔가 상당히 무거워 보이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행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또 워컨 슈트 안에는 이 개인별로 다 보행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봇 안에는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걸음이 무엇일까를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서 워컨 슈트가 지금 현재 걷는 속도가 시속 3.2k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보통 그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3km에서 3.2km 시속 그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네, 이제는 사실 저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더라도 뭐 보행 속도에는 전혀 뭐 지장이 없고 그냥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됐고요. 계단을 오르면서 앞을 보고 앞을 내려오는 것도 저희밖에 없었고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도 저희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저희가 대회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한번 했는데 네. 이제 주최 측과만 리허설을 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뭐 현장에서 어떤 뭐 반칙 같은 게 있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되니까. 근데 저희 하반신 마비 장애인 선수께서 로봇을 입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분 말고 장애인이 입어달라고. 와, 네. 그만큼 자연스러웠던 네,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제가 저분은 지난 대회도 나가셨던 진짜 선수분이다라고 네. 했더니 이제 굉장히 놀랐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사이베슬론 그 말고도 그 2018 이제 평창 그 패럴림픽 때 그 성화봉송 딱 할 때 등장했던 슈트 있죠? 이것도 이제 웨어러블 슈트입니다. 네, 역시 네,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할 때 패럴림픽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 패럴림픽은 이제 장애인의 스포츠에 있어서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있다가 2018년도에 네? 네, 이번에는 장애인이 로봇을 입고 장애를 극복하고 아, 그랬구나. 걸어서 체화를 해서 성화를 갖다 줬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화봉송 주자 이용로님과 공경철님의 성화봉송이 조심스럽게 옮겨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성화봉송 주자로 나설 분은요, 홍보대사 배우 이동욱님과 피겨스케이팅의 최다빈 선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화봉송 주자에게 그런데 본인이 겪지 않은 일은 사실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논문도 많이 썼죠. 장애를 극복하려면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논문을 많이 썼는데 직접 이제 그 장애인분들한테 접목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연구를 했는지 정말 여실하게 느끼게 됐고요. 그때 실제로 그 로봇을 만들어서 처음 이제 저희 장애인 선수한테 입혀드렸을 때 이분이 난데없이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면 이런 기분일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막 뿌듯해하고 이랬는데 하반신이 안 느껴지시니까 뭔가 시각이 이렇게 붕 위로 뜨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몸이 위로 붕 떠서 올랐던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고 어떻게 적응이 돼 있고 이런 거를 전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로봇을 만들고 바로 입혀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웨어러블 로봇 기술들은 사실 뭐 저 혼자나 저희 연구원들만이 아니라 지금은 같이 개발하고 있는 뭐 장애인분들이나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그때마다 착용하시고 또 저희한테 이제 또 피드백을 주시고 그런 과정이 있고요. 지금은 실제로 연구원으로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예. 계십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 그러니까 사이베슬론 대회에서는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죠. 보행을 하신 거잖아요. 교수님이 개발하신 웨어러블 로봇이 보행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참 큰 희망을 주는 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애가 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꼭 그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만 장애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누구나 다 죽기 전에는 보행 장애인으로서 죽게 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 장애를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난 저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한 또 나중에는 저를 위한 그런 그렇죠.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실제로 그냥 일반 노약자분들이나 뭐 병원에서의 뭐 환자분들, 재활 환자분들 아니면 뭐 산업 현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찾고 계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IT 강국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웨어러블 기술 분야에서는 약간 후발주자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웨어러블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이제 보편화될 텐데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웨어러블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광범위한 기술들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큰 틀에서 웨어러블 로봇이 좀 뒤처져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간 큰 틀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웨어러블 기술 안에 예를 들면 웨어러블 센서나 웨어러블을 이용한 서비스 기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약간은 후발주자인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처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대회에서 1등을 한 곳이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재활치료를 공인으로 인정을 하고 보험의 수가를 인정해 준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지금 현재 실제 재활치료 환자 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 환자 수가 뭐 전 세계 어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절대 강자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알기로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또 웨어러블 기술이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들었는데 그 얼마 전에도 그 CES 2023 거기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네, 네. 다녀왔는데요. 예, 예. 네, 저는 가서 정말 뭔가 선지문물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갔는데 온통 한국어인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고. 온통 한국어고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시품이 많았어요. 그래요? 네, 정말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실생활에 근접해 있는 예를 들면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그런 웨어러블 기술이나 네. 그 당뇨병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냥 손목에다가 간단하게 갖다 재면 뭐 당뇨 그 혈당이 측정이 되는 그런 센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의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를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희망을 주기도 하는 이 웨어러블 로봇.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깊게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웨어러블 로봇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으세요. 근데 웨어러블 로봇에는 굉장히 독특한 기술군이 3가지가 있습니다. 로봇 기술, 그다음에 착용 기술, 웨어러블 기술, 그리고 서비스 기술 이 3가지가 웨어러블 로봇의 아주 큰 3가지의 큰 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 기술을 먼저 보자면 로봇 기술은 말 그대로 로봇 기술입니다. 생각하시는 어떤 뭐 구동기, 센서, 그다음에 기구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딱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뭐 로봇이 있고요. 근데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입어야 되죠. 그러면 그 로봇하고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웨어러블 기술 또는 착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착용부가 있을 거고요.
얼마나 간편하면서도 아주 안전하고 사용자한테 정말 자연스러운 보조력을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착용부 기술이 있을 거고, 착용자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센서 기술을 포함해서 이런 웨어러블 또는 착용 기술이 있고요. 서비스 기술은 웨어러블 로봇의 정말 특징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 이제 서비스를 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또 기술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마치 스마트폰에 다른 앱을 설치하면 그 스마트폰이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웨어러블 로봇도 어떤 서비스를 여기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다양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로봇 기술과 착용, 웨어러블 기술과 그다음에 서비스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공학자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공학자뿐만 아니라 뭐 때로는 의료진, 그리고 때로는 뭐 어페럴 디자이너, 때로는 서비스 전문가들, 이런 많은 분들이 뭉쳐서 이 세 가지의 기술이 고루 발전하고 그래서 균형적인 유기 관계를 형성을 하면 비로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기술들이 완성이 되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원하시는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 손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웨어러블 로봇을 사회 전반에 상용화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 어떤 좋았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 막기 위한 어떤 법적이라든지 윤리적인 개발 제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산업용 로봇 쪽은 이미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뭐 법적인 제재나 어떤 로봇에 대한 윤리 뭐 이런 부분을 아예 전공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꽤 계세요. 실제로 그런 뭐 움직임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의 일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반면에 웨어러블 로봇은 아직은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제재가 있다거나 윤리적인 그런 고찰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이 갖는 사이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초반에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게 아무리 좋더라도 너무 고가면 이건 또 부자들을 위한 솔루션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또 뭔가 기술적인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별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양면성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죠. 실제로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근로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면 저희는 분명히 이분들의 근골격계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만드는데, 네. 몇몇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저거 입으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뭐.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악용이죠. 악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기술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기술에 대해서 뭐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뭐 집단과 입장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는 아마 뭔가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좀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웨어러블 로봇은 아직은 조금은 더 기술적으로 자유롭게 정말 치고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정말 보편화되는 그 시점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정말 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과학하면 왠지 좀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오늘 그러니까 교수님 덕분에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궁금증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 도착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영화에서 슈트를 착용하면 힘이 진짜 세지잖아요. 웨어러블 로봇 착용하면 정말 초능력이 얻는 것처럼 힘이 세지나요?
웨어러블 로봇도 전자제품 아닌가요? 웨어러블 로봇을 많이 사용하면 전자파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네, 교수님 일단 영화 같은 초능력 가능한가요? 로봇에 큰 짐을 연결하고 네. 사람이 움직이면 로봇이 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바깥에서 보면 로봇을 입은 사람이 저 무거운 짐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초능력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 그런 형태의 초능력은 뭐 지금도 바로 만들 수 가능하다.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국방용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100m 달리기를 지금 사실 우사인 볼트 같은 기록을 한번 초과를 해보자 뭐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다 아마 초능력의 일환일 것 같고 예. 참 많은 부분들에서 많은 초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원하시는 초능력이 뭐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웨어러블 로봇은 확실한 건 상당히 많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현명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전자파인 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것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전자파가 안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나오진 않죠.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려면 전자파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서 이제 얼마나 전자파가 나오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고 네. 또 반대로 전자파를 쐈을 때 이 기기가 안전하게 동작을 하는지도 봐야 되고 이거는 이미 인증 규정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파 수준으로는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다 이제 전자파에 대한 인증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확실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네, 웨어러블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느낀 게 빨아서 쓰는 웨어러블도 있다면서요? 그건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 안 그래도 질문하실 줄 알고 열심히 조사해봤는데 왜냐하면 또 제가 신소재공학 전공이잖아요. 소재를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세탁이 가능한 웨어러블은 섬유형 전자소자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감에 삽입해서 이 섬유들이 마치 옷처럼 같이 스며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물이나 세제 성분에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섬유에다가 금속을 코팅하거나 또는 고분자를 코팅하는 식으로 보호를 해주고요. 또 요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체를 또 세탁할 수 있다고도 해요. 통풍이 가능하도록 메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땀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또 세척도 유리한 측면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 대리 이쪽에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같았어. 아니, 무릎하게 앉을래요? 좀 열심히 조사해왔습니다. 네. 예. 훌륭하시고요. 네. 빨아서 쓰는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포함해서요. 네. 웨어러블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빨아서 쓸 정도로 정말 섬유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냥 센서나 뭐 로봇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세척할 수 있는 부분을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비들이 있습니다. 말씀만 딱 들어도 느끼시겠지만 전자는 아직은 조금은 상용화에는 길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이미 대부분의 웨어러블 기기들이 빨지 않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앞으로 좀 어떤 웨어러블 로봇을 좀 만들어 주실 계획이신지. 정말 많은 분들이 난 이런 게 필요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다 다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은 저희 기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과연 죽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오래 했고요. 예.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거는 내가 로봇 하나를 만들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제가 직접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이런 로봇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 그냥 저희의 기술을 가져다가 손쉽게 변형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창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들을
그냥 저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플랫폼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리는 꿈은 저희도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플랫폼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그걸 쓰면 또 저희한테 기술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올 거고 또 저희는 거기서부터 더 발전을 하겠죠. 모두가 다 우리의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을 여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한 대 저는 요런 로봇 만들겠다라는 그런 작은 계획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네, 웨어러블로 더욱 편리해지는 우리의 일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어주는 과학계의 생생한 소식.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박창 현시감 넘치게 전해드립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혈액 한두 방울만으로도 대장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컴퓨터 단층 촬영 등 큰 비용과 시간,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발된 진단키트는 혈액만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와 전기적 신호를 통해 대장암 유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론 대장 내시경 두려움도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이라는 오명도 사라질 것 같죠? 상쾌한 아침을 맞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하늘이 뿌옇하면 그 범인은 바로 미세먼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미세먼지의 원산지가 어딘지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베릴륨 7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질은 주로 성층권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직은 기술 구축 단계지만 방사성 물질 분석 기술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미세먼지의 기원을 확인한다고 하니 미세먼지 예방에 효과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겠네요. 카이스트가 염증 부작용을 없앤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아두헬름은 유일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 반응에 의한 부작용으로 뇌부종, 뇌출혈 등의 위험이 컸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치료제는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단백질에 염증을 억제하는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융합시켜 부작용을 없앴고요. 기존 치료제보다 손상된 인지 능력과 기억력 회복 수준도 훨씬 높다고 하니 그동안 불가항력으로 알려진 치매를 치료하는 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수많은 기술이 융합하고 집약돼서 완성이 되는 웨어러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일단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스스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생활 전반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인체의 불편함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웨어러블 기술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트 나와라 오바. 뭐 요런 날이 이제 곧 오겠죠. 예.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